예, 솔로 성장 모형 이어서 좀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섹션은 이제 Solving the Solo Model인데 솔로 모형을 사실 이제 풀어보겠다는 거예요. 솔로 모형을 풀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우리가 첫 번째 이퀘이션,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퀘이션, 사실 다섯 번째 이퀘이션까지 얘가 5번이었죠. 사실 뭐 여하튼 여기서 그냥 4라고 부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소비는 사실 우리가 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솔로우 성장 모형을 이제 구성하는 방정식이 첫 번째 생산함수 컵더글러스 생산함수로부터 1인당 GDP와 1인당 자본 스탁의 관계를 우리가 얻었고요. 두 번째는 리소스 컨스트레인트였습니다. 이것은 지출 측면에서의 GDP가 생산 측면에서의 GDP와 같아진다라고 하는 사실로부터 우리가 도출한 것이고, 그 다음에 투자는 항상 GDP의 일정 비율 S만큼 이루어진다. 그래서 S를 투자율 혹은 저축률 이렇게 부릅니다. Investment rate 혹은 saving rate 다 괜찮습니다. S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본 축적에 대한 law of motion 운동 법칙인데, 다음 기 초에 1인당 자본 스탁은 이번 기의 1인당 자본 스탁에 net investment를 더하는 거예요. net investment는 투자 마이너스 감가상각입니다. 그래서 1인당 변수를 표현해서 이퀘이션 4, 4를 얻었어요. 그래서 모형을 잘 보시면 어떤 변수들이 등장하냐면, 변수들을 제가 한번 variable이죠. 변수들만 정리해 보면 y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k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c, i 이런 변수들이 등장하죠. 그 다음에 파라미터들이 있습니다. 사실 a는 변수이기는 하지만 여기에서는 사실 주어진 값이니까 파라미터라고 우리가 간주해 보죠. 파라미터가 등장해요. 어떤 파라미터들이 있냐면 이제 a, 그 다음에 s, 델타, k 프라임도 이토록 써야죠. k 프라임. 그래서 변수가 이렇게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파라미터가 이렇게 등장합니다. 식은 모두 사실 4개이긴 해요. 물론 이제 C는 1-S의 Y다라고 하는 식까지 우리가 생각하면 사실상 뭐 5개의 식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 식을 빼면 4개의 식이 있는데, 뭐 여러분 이퀘이션 넘버 2를 보면 우리가 Y를 알고 있을 때 C를 알면 I를 얻을 수 있고요. 보시면 이제 우리가 y가 일정한 값을 갖는지를 알았다고 한번 해보죠. 그러면 우리가 c를 알면 i를 구할 수 있고, 또는 뭐 i를 알면 또 c를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사실 우리가 관심은 c에 대한 관심은 뭐 나중에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지만, 또 우리가 주어진 사실상 4개 혹은 5개의 식으로부터 각각의 변수 y, k, c, i, k 프라임을 다 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모형 풀 수 있다는 거 하나 하고, 이 모형 아주 간단하게 우리가 풀 수 있고, 그 다음에 사실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뭐냐면, 파라미터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솔로 성장 모형에 이제 3개의 파라미터가 등장해요. 총 요소 생산성 A와, 그 다음에 투자율, 저축률 S, 그 다음에 감가상각률 델타, 이 3개의 파라미터가 등장하는데, 이 파라미터가 사실 솔로 성장 모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각각의 파라미터들이 물론 뭐 로우 오브 모션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모형을 이제 풀기 전에, 모형을 이제 어떤 방식으로 풀려고 하냐면, 첫 번째 그림을 통해서 간단하게 그 모형의 어떤 그 균형 상태를 제가 보여드릴 거고요.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모형은 어느 한 점으로 수렴하게 되고, 그 점에 안착하게 되면 그 점으로 웬만해서 외부적인 충격이 오지 않는 한은 그 점에 계속 머물러 있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제가 그림을 통해서 직관적으로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앞서 여러 개의 이퀘이션들이 주어지면 우리가 이퀘이션을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습니다. 우선 이제 자본 축적의 운동 법칙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law of motion인데요. 다시 한번 살펴보면 언제 자본 스탁이 늘어나고 1인당 자본 스탁이 언제 1인당 자본 스탁이 감소하는지, 그 다음에 언제 1인당 자본 스탁이 변하지 않는지를 추측해 볼 수 있어요. 한번 보시죠.
자, 왼쪽에 k 프라임 마이너스 k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한 기간 동안 이제 올해 초부터 내년 초까지 1인당 자본 스탁이 얼마나 늘어났는가를 보여주는 것이고요. k 프라임 마이너스 k라고 하는 것은 그다음에 오른쪽 right hand side에 i 마이너스 델타는 net investment라고 했습니다. 투자 마이너스 감가상각, net investment예요. 순투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언제 1인당 자본 스탁이 늘어날까? 그러니까 1인당 자본 스탁이 늘어난다라고 하는 말은 이 말과 같겠죠. K 프라임 K는 K보다 크다. 혹은 K 프라임 마이너스 K는 0보다 크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이렇다면 지금 1인당 자본 스탁은 늘어나는 거예요. 그럼 언제 늘어날까? 간단하겠죠. 자, 이게 0보다 크다는 얘기는 net investment가 0보다 커야 됩니다. 그래서 감가상각 되는 것보다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진다면 그러면 1인당 자본 스탁은 늘어날 거예요. 일단 뭐 항공사 example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비행기를 많이 운행하다 보면 그러면 비행기가 노후되고 감가상각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런데 유지보수가 되는 것이 감가상각 되는 것보다 더 크다면 혹은 비행기 새로 계속 구입해 온다면 그렇다면 당연히 전체 항공사 전체의 자본 스탁은 늘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항공사만 비행기만 우리가 자본으로 카운트를 한다면 사실 뭐 항공사의 자본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뭐 카운트를 한다면 우리가 새로운 투자 마이너스 감가상각이라고 하는 것이 net investment가 0보다 크다면 투자가 감가상각보다 크다면 그러면 1인당 자본 스탁은 늘어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자본 스탁이 줄어든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식으로 K 프라임이 K보다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의 자본 스탁이 내년 초의 자본 스탁이 올해 초의 자본 스탁보다 더 작은 거겠죠. 그 다시 말하면 K 프라임 마이너스 K가 0보다 작다는 뜻입니다. 언제 이러한 일이 벌어지냐면 자, 이게 0보다 작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냐면 순투자가 net investment가 0보다 작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한 해 동안 새로 이루어지는 투자보다 감가상각이 더 크다면 1인당 자본 스탁은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행기가 계속해서 노후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비행기를 구입하거나 혹은 비행기 유지 보수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그렇다면 1인당 자본 스탁은 그러니까 메인티넌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자본 스탁은 줄어들 거예요. 여기서 자본 스탁은 비행기의 대수라고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비행기의 가치가 더 떨어지겠죠. 비행기 기존에 우리가 그 항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비행기의 어떤 자산 가치가 계속해서 떨어질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케이스는 1인당 자본 스탁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상황을 또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런 상황이 바로 이런 상황이겠죠. 내년 초에 1인당 자본 스탁이 올해 초 1인당 자본 스탁과 같아요. 다시 말하면 K 프라임 마이너스 K가 제로가 되는 상황. 그래서 이쪽이 left hand side가 제로가 된다는 얘기는 어떤 뜻이냐면 net investment가 역시 제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규 투자와 감가상각이 같아진다면 1인당 자본 스탁은 일정하겠죠. 다시 말하면 신규 투자, 그러니까 감가상각 되는 것만큼만 정확히 투자한다면 그러면 이제 현상 유지가 계속 된다는 뜻일 거예요. 자본 스탁이 일정하게 쭉 유지가 되겠죠. 그래서 net investment가 제로가 된다면 혹은 한 기간 동안 발생한 1인당 투자 I가 감가상각 델타 K와 같다면 그렇다면 1인당 자본 스탁은 일정한 값을 갖게 됩니다. 이런 상황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염두에 두고 이제 모형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앞서 봤던 이퀘이션 넘버 4 이게 바로 이퀘이션 넘버 4고요. 그 다음에 이게 넘버 3죠. 그 다음에 넘버 1입니다. 이퀘이션 1, 3, 4 세 개의 식을 이제 하나로 제가 머지 할 수 있어요.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면 보시죠. 자, 여기서 출발합니다. 우리가 뭘 하고 싶은 거냐면 자본 축적의 러브 모션을 K로만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식과 지금 러브 모션에서 모든 변수들 K가 아닌 모든 변수들을 다 제거하고 K로만 표현을 하고 싶은 겁니다. 보시면 K 프라임, K, 델타 K는 다 K로 표현했으니까 이제 파라미터 델타 A, S 이런 거는 우리가 바꿀 수 없어요. 파라미터이기 때문에
이제 i를 k에 대해서 표현하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이퀘이션 3에서 1인당 투자는 S 곱하기 GDP와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1인당 GDP는 뭐와 같냐면 생산함수로부터 A 곱하기 K의 3분의 1승과 같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식을 다시 표현해 보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1인당 투자는 S 곱하기 A의 K의 3분의 1승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이게 Y니까요. 그 다음에 이렇게 표현한 1인당 투자를 러브 모션의 I로 대체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K 프라임 마이너스 K는 S의 A 타임스 K 3분의 1승 마이너스 델타 K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주어진 식을 적절히 활용을 해서 러브 모션을 K에 대한 식으로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자본 축적의 운동 법칙에 K와 K 프라임만 변수는 K와 K 프라임밖에 없고 파라미터는 다 나타나죠. S도 있고 A도 있고 델타도 있어요. S가 투자율 혹은 저축률이고 그 다음에 A, TFP, 그 다음에 델타, Depreciation Rate 이렇게 세 개의 파라미터가 하나의씩 러브 모션에 다 나타납니다. 간단한 이그젬플을 제가 하나 또 소개를 하고 이제 모형을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간단한 누메리컬 이그젬플입니다. 마인랜드 이그젬플이고요. 생산함수는 y의 k의 3분의 1승 여기에서 우리가 a가 1이라고 가정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생산성은 1입니다. 그 다음에 투자율 investment rate은 0.5 그 다음에 depreciation rate 감가상각률 델타는 10% 0.1 이렇게 가정을 했고요. 자, 이 식에서 A를 1로 두고 S를 0.5로 두고 델타를 0.1로 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러브 모션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자, 이 식은 올해 초에 K가 주어졌을 때 내년 초에 1인당 자본 스탁 K 프라임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를 보여주는 식이에요. 그래서 K를 알면 K 프라임을 구할 수 있어요. 이거는 어느 시점이든 상관없이 현재의 1인당 자본 스탁만 주어지면 언제든 계산할 수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 이렇게 멀티 피어리어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간이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 최초의 K0라고 한번 불러보죠. 여기 영기예요. 최초의 K, 영기의 K를 5로 우리가 한번 정해보죠. 그러면 러브 모션이 보여주는 게 뭐냐면 이 K가 5, 이 K가 5라는 뜻이고요. 자, 그렇게 되면 다음 기에 1인당 자본 스탁을 계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기에 자본 스탁을 러브 모션으로부터 우리가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1기로 넘어가서 1기에 1인당 자본 스탁 K1이 주어져 있어요. 어떤 값인지 우리가 계산하면 나오겠죠. 5를 넣어서 계산한 거예요. K1은. 그럼 다시 우리가 러브 모션을 이용해요. K1을 여기에 각각 대입해 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여기다 K1을 대입하고 K1을 대입하고 또 K1을 대입합니다. 그러면 러브 모션이 우리에게 또 어떤 값을 주냐면 K 프라임, K2를 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K2가 K 프라임이 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멀티 피어리어드에서 현재의 K만 알면 다음 기의 K 프라임은 러브 모션이 그냥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식을 이용하면 우리가 K가 어떻게 변화해 가는지 최초의 1인당 자본 스탁만 알면 쭉 계산해 갈 수 있겠죠. 이렇게 한번 해보는 겁니다. 간단한 이그젬플인데요. 5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앞서 우리가 뭘 가정했냐면 A는 1, 그 다음에 파란색으로 하겠습니다. A는 1, 그 다음에 S는 0.5, 그 다음에 델타는 0.1이라고 해서 자, 이러한 러브 모션을 우리가 얻었고요. 마인랜드 이그젬플에서 자, 최초의 1인당 자본 스탁 0기에 1인당 자본 스탁을 5라고 설정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러브 모션을 이용하면 다음 기에 1인당 자본 스탁을 계산할 수 있어요. 한번 해보죠. 자, 1인당 산출량이 얼마냐면 자, 이건 Y는
A가 1이었으니까 K의 3분의 1승이 돼요. 그럼 이제 5의 3분의 1승이 1.71과 같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이 중에 얼마만큼이 투자가 되고 얼마만큼이 소비가 되냐면 절반만큼이 투자가 되고 절반만큼이 소비가 돼요. 그래서 1인당 투자 스몰 i는 1.71의 50%니까 이거의 절반인 0.85만큼 이제 투자가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i가 0.85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감가상각은 연기 초의 자본 스탁의 10%니까 여기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감가상각은 그래서 5의 10%니까 0.5. 그래서 1인당 투자는 0.85고요. 감가상각은 0.5예요. 1인당 감가상각. 그러면 net investment는 0.35가 되겠죠. 이 둘의 차이가 net investment니까 net investment는 0.35가 돼요. 이 0.35가 바로 연기와 일기 사이에 추가로 늘어나는 1인당 자본 스탁이고요. 그래서 5에서 출발을 했으니까 연기 초에 5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면 일기 초에 1인당 자본 스탁은 0.35만큼 늘어난 이제 5.35가 되겠죠.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5.35의 1인당 자본 스탁을 가지고 일기에 생산 활동을 시작을 해요. 그러면 산출량은 5.35의 3분의 1승이니까 계산해 보면 1.75가 되고 이거의 절반만큼이 투자가 돼요. 그래서 1.75의 절반 0.5, 투자율이 0.5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0.87이 1인당 투자예요. 자, 그 다음에 감가상각은 주어진 자본 스탁의 10%니까 0.535가 되겠죠. 0.535, 약 0.54라고 제가 썼습니다. 자, 그래서 net investment는 1인당 투자 0.87 마이너스 감가상각 0.54와 같으니까 이 값은 약 0.34와 같고요. 반올림해서 0.34와 같고 1기와 2기 사이에 추가로 늘어나는 1인당 자본 스탁이 0.34와 같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0.34만큼 늘어날 테니까 5.35에서 0.34를 더하면 2기 초의 1인당 자본 스탁은 5.69가 돼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어느 시점 초에 1인당 자본 스탁이 주어지고 우리는 TFP도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베스트먼트 레이트도 알고 있고 디프리시에이션 레이트도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아주 간단하게 매 시점마다 1인당 자본 스탁이 얼마가 되는지를 다 계산해 낼 수 있겠죠. 단 여기서 중요한 것은 최초의 1인당 자본 스탁을 알고 있어야 돼요. 만약에 최초의 1인 다 알고 있는데 최초의 1인당 자본 스탁을 모르면 우리는 자본 스탁이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 알 수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중요한 정보가 바로 A 파라미터들 A와 S와 델타를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최초의 1인당 자본 스탁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1인당 자본 스탁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우리가 이 테이블에서와 같이 다 계산해 낼 수 있겠죠. 그래서 시간이 계속 흘러가면 어떻게 될까? 지금 우리가 10기까지 한번 1인당 자본 스탁을 계산을 했는데 시간이 더 흘러가면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1인당 자본 스탁이 늘어나는 건 맞아요. 쭉 늘어나겠죠.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 보셔야 되는 것은 1인당 자본 스탁의 증가분은 점점점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추가로 늘어나는 자본 스탁이 0기에서 1기 사이에는 0.35만큼이었는데 시간이 점점점 흘러가면 이게 점점점 줄어든다는 뜻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1인당 자본 스탁이 조금 많이 늘어나다가 시간이 점점점 흘러가면 증가하는 폭이 줄어들어서 시간이 아주 많이 흘러가면 아마도 1인당 자본 스탁이 어느 한 점에 수렴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이그젬플을 제가 100기까지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 테이블에서 보신 건 10기까지죠. 0기에서 10기까지 여러분 테이블로 보셨고 이걸 제가 100기까지 확장을 해보면 우린 여기까지 해본 거고요. 테이블에서 실제로 100기까지 가면 1인당 자본 스탁이 스몰 k입니다. 스몰 k가 처음엔 쭉 빠르게 늘어나다가 시간이 충분히 흐르면 어느 한 점으로 수렴해요. 이 점으로 수렴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가면 자본 스탁의 로 오브 모션은 어떤 사실을 우리한테 보여주냐면 1인당 자본 스탁은 한 점으로 수렴할 것이다.
자, 이제 1인당 GDP는 이퀘이션 1에 의해서 결정이 되잖아요. y는 a의 k의 3분의 1승인데 우리 이그젬플에서 a는 1이니까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여기에서 뭐 그림 자체보다는 그냥 이런 개념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k가 수렴해요. 그러면 당연히 y도 수렴하겠죠. y는 k의 3분의 1승이기 때문에 k의 3분의 1승이 되는 점으로 수렴할 거예요. 그래서 y도 우리가 한 점으로 수렴해 간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수렴하죠. 자, 그 다음에 1인당 투자가 뭐냐면 1인당 투자는 생산한 것의 0.5예요. 그러니까 이 1인당 GDP의 0.5 또는 이렇게도 쓸 수 있겠죠. 0.5에 K의 3분의 1승과 같습니다. 이게 바로 1인당 투자니까요. 근데 K가 수렴하니까 K가 그러니까 K가 어떻게 왜 수렴하는지 이거는 우리가 이제 다음 그 간단한 그래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할 거고요. 우선 K가 수렴하게 되면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1인당 투자는 0.5의 Y 또는 0.5의 K의 3분의 1승이기 때문에 K가 수렴하면 당연히 1인당 투자도 수렴하는 거죠. 그래서 검정색이 1인당 투자입니다. 보시면 K도 수렴하니까 Y가 수렴하고요. Y가 수렴하니까 Y의 0.5가 투자인데 투자도 시간이 충분히 흐르면 어느 한 점으로 수렴하죠. 자, 그 다음에 감가상각은 델타 곱하기 K예요. 우리가 델타를 0.1이라고 뒀습니다. 그래서 0.1의 K만큼이 감가상각이잖아요. 1인당 감가상각. K가 어느 한 점으로 수렴하니까 감가상각도 어느 한 점으로 수렴하겠죠. 자,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1인당 투자와 감가상각이 같은 점으로 수렴을 해요. 같은 점으로 수렴합니다. 자, 앞에 테이블로 돌아가서요. 테이블에서는 정확히 나타나진 않지만 1인당 투자가 수렴하는 점과 감가상각이 수렴하는 점이 같아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1인당 자본 스탁의 증가분 이게 넷 인베스트먼트인데 넷 인베스트먼트가 계속 감소하고 있죠. 그래서 시간이 충분히 흐르면 이게 이제 0으로 갈 거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1인당 투자와 감가상각이 같은 점으로 수렴하기 때문에 넷 인베스트먼트는 0이 된다는 의미이죠. 왜 구체적으로 그렇게 되는지는 이어지는 그림에서 제가 또 어떤 그림이냐면 이 그림에서 이 16페이지 슬라이드에서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인당 자본 스탁의 증가분은 어떻게 될까? 1인당 자본 스탁의 증가분이 바로 넷 인베스트먼트잖아요. 그러니까 1인당 자본 스탁이 얼마만큼 증가하는지를 결정하는 것이 바로 넷 인베스트먼트인데 그게 0.5의 Y 마이너스 0.1의 K예요. 그러니까 투자 마이너스 감가상각이죠. 1인당 투자 마이너스 1인당 감가상각입니다. 자, 그런데 아까 여기 그림에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1인당 투자와 1인당 자본 스탁 죄송합니다. 1인당 감가상각이 같은 점으로 수렴하기 때문에 결국은 넷 인베스트먼트는 제로가 되는 것이고요. 제로로 수렴하는 거고요. 0으로 수렴하겠죠. 그렇다면 결국 우리가 얻게 되는 결과는 뭐냐면 이번 기초와 다음 기초의 1인당 자본 스탁의 증가분은 결국 0으로 수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초와 내년 초 사이에 1인당 자본 스탁의 증가분이 제로가 된다는 건 결국 어떤 의미냐면 1인당 자본 스탁이 더 이상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하지 않고 일정한 값으로 수렴한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여기에서 우리가 컨펌할 수 있습니다. 결국 1인당 자본 스탁의 증가분이 제로로 가니까요. 0으로 수렴하죠. 그래서 K 프라임 마이너스 K가 0으로 간다는 뜻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K 프라임은 K와 같아지는 거예요. 내년 초에 1인당 자본 스탁이 올해 초에 1인당 자본 스탁과 같아진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첫 번째 그림의 사실, 두 번째, 네 번째 그림의 사실 컨시스턴트하다는 거 볼 수 있고 1인당 GDP 수렴하고 1인당 투자와 1인당 감가상각이 결국은 같은 점으로 수렴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도대체 이러한 메커니즘이 왜 나타나는지 당연히 이퀘이션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한 거지만 다음 우리 이어지는 슬라이드에서 우리 그래프를 통해서 솔로우 성장 모형을 조금 더
깊이 있게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15페이지까지 마치겠습니다.